키르케고르 실존극장. 도널드 파머. 3.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 키르케고르가 주관적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저서는 철학적 단편에 대한 결론으로서의 비학문적 후서 1846년이다. 이 책은 나중에 실존주의의 성경이 되었다. 키르케고르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이 저작에서 객관적 사고와 주관적 사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객관적 사고는 보편적 사고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지식뿐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은 녹색이다 라는 문장은 객관적 사고의 결과다. 우리가 특정한 물건을 가리켜 녹색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을 분석하여 책과 녹색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에 맞춰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학에 따라 사유해 보자면 우리는 책에 대하여 사유함으로써 그 책을 구체적 물질 세계에서 일반적 관념의 세계로 상승시키게 된다. 책의 구체성은 사유될 수 없다. 사유라는 것은 언제나 추상화를 통하여 구체성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플라톤의 철학보다 한층 더 급진적이다. 개념화할 수 있는 것만이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실존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존은 절대로 추상화될 수 없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존은 가능한 모든 분석을 마친 후에도 남아있는 무리수 같은 것이다. 실존은 처음부터 거기에 존재하는 분석 불가능한 잔재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을 두고 잔에 든 맥주를 다 마시고 난 후 빈잔 속에서 발견한 개구리 한 마리에 비유했다. 대체 왜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뜻밖의 무언가, 그것이 바로 실존이다. 개념으로서의 실존은 역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러한 역설을 특히 강렬하게 느낀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런데 이름, 고향, 조상, 직업, 사는 곳, 감정 등 모든 것을 말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실존이다. 나의 실존은 사유될 수 없다. 실존은 녹색 책의 경우와도 달라서 그냥 그게 여기 있다고 단순히 가리킬 수도 없다. 나의 실존은 존재해야 하며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존재와 사유는 엄연히 다르다. 존재는 사유가 아닌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실존이라는 행위에는 사유도 필요하다. 키르케고르도 생각 없는 행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키르케고르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제시한 이 역설적인 사유와 행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키르케고르는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유의 형태를 주관적 사유라고 불렀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진리는 주체성이다. 그럼 키르케고르의 주장을 살펴보자. 주관적 진리의 반대는 객관적 진리이다. 객관적 진리는 현실에서 추출하여 개념화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형태의 진리다. 예를 들면 과학, 수학, 역사적 지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객관적 진리의 경우 그 진위를 따질 수가 있는 객관적인 외부의 기준이 존재한다. 각 개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참인 경우에 진리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이지 어떻게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진리는 실존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어떤 객관적 진리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 시저가 기원전 49년에 건넌 것은 루비콘 강이 아니었다든가,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잘못됐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기초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견이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지는 않으며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반면 주관적 진실에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키르케고르는 주관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주관적 진실은 대상보다 방법을 강조한다. 주관적 진실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늘 존재하는 규정하기 어려운 그 무리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는 실존적 진리이다. 이러한 진리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가치, 나아가 가치의 토대다. 키르케고르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도덕적 주장은 없다는 회의적인 주장을 했다. 아마 이는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아기를 고문하면 아기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증명할 수 있지만 아기를 고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다. 존재는 당위를 함축하지 않는다. 키르케고르는 도덕적, 종교적, 미적 가치는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지닌 생각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모든 결단은 주체성의 산물이다. 결정은 주체성 안에만 존재하며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신이 사랑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건 옳지 않다거나 아름다움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말뿐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는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주관적 진리에서는 방법이 강조된다는 키르케고르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믿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자아가 행동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곧 우리의 가치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건 가치이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 행동을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사실이 가치와 결합했을 때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이라는 것도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보는 사실과 쾌락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보는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혁명가와 보수주의자가 보는 사실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로 잘 알려진 그림을 떠올려보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눈에는 토끼보다는 오리에 가깝게 보인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우리 각자의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가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작가로서의 자신의 세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설파한 이 생각의 작가로서의 소유권을 거부한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주관적 진리이므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가 이 생각에 대한 소유권을 버리고 그것을 간접 전달의 영역에 둘 때 비로소 우리 각자는 그것을 깨닫고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 여기는 가치조차도 사실은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선택했다고 확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실존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며 나약한 개개인은 고뇌와 불안 속에서 실존의 핵심을 직접 경험해내는 수밖에 없다. 주관적 사유에서의 가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존에 대한 직접 경험뿐이다. 주관적 사유자는 자신의 실존을 직접적인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사유의 대상은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 추상화되고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종료되어 완결된 것만이 대상화될 수 있는데 실존에 대한 경험은
늘 현재 진행형이며 미완성인 것이다. 실존 경험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키르케고르는 주관적 사유를 부정적 사유라고 보았다. 주관적 사유가 존재를 관통하는 공허함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경험은 늘 변화하는 미완성된 것이야.